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처음 개최되는 중간 선거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첫 임기의 중간 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집권당이 주로 패배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지난 100년간 세 차례,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의 성공,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의 IT 붐, 그리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테러와의 전쟁 때 미국 국민들이 결집해서 집권당을 밀어준 사례 세 차례 빼고는 모두 집권당이 패배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선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의외로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리드폭을 넓히고 하원은 상실했고 주지사는 상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했다는 평이 다수를 이루었던 중간 선거였다고 총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보다 자유주의적인 질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중국 정책과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는 민주공화 양당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이라든가 북한과의 협상 기조를 유지하면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그러한 원칙에는 민주당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대외 정책의 큰 방향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즉흥적인 대북 정책을 전개할 경우 그것을 견제하려 들 것이고요. 또한 청문회나 예산 심의와 연계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려 들 거예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금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민주당이 차별성을 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큰 기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지지하면서 즉흥적인 의사결정이나 인권 문제 제기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견제가 예상된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이유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신 외교의 성과로 선전하고 있고 또한 미국 국민들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한다는 입장 하에서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갑자기 바꾸게 하진 않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화를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대북 제재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재만큼은 철저히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과 경제협력이라든가 다양한 남북 교류 사업을 하면서 이러한 제재를 흐트리지 않나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에 자칫하면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 부분을 우리 정부가 유의해서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자꾸 미묘한 차이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대북 제재망을 흐트리는 역할을 하기를 촉구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북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정책이 먹히지 않고 압박만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신뢰를 잃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견인하고 그 변화의 결과 미국이 제재를 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정책을 전개해야지 현 단계에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부분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다가는 자칫하면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 기조라는 것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제일주의에 입각해서 전개되고 있고 중간선거 결과 기존의 정책이 지속된다고 볼 때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의 기본 틀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지만 그 안에서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전자권 전환이라든가 방위비 분담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보다 이른 시기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는 조건에 기반한 전자권 전환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정책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는 한국이 보다 많은 분담금을 낼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있어서의 압박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방문이 연기된 이후에 미국과 북한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이 보다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철저한 제재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이나 은닉시설에 대한 철저한 신고 검증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은 정반대로 자신들의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은 회피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먼저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비핵화 협상이 그간에는 어떻게 보면 서론이나 준비 과정에 불과했다고 보면 이러한 검증의 문제라든가 제재 해제 문제는 비핵화 협상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한 누구도 먼저 양보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 대치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내년 초가 돼서 미국이나 북한에서 정상회담 재개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을 제안하는 그러한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서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러한 대치가 일정 부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검증 없는 비핵화는 가짜 비핵화인 거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검증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특별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교류 확대라든가 제재 완화 이러한 부분을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남북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검증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북한에 잘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검증을 북한이 수용을 한다면 그걸 매개로 해서 미국과 공조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제재도 해제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검증을 수용하지 않는데 제재 해제라든가 한미 공조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 정부도 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우리 안보의 핵심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동맹이 먼저 약화되는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